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남 김해시의 한 민간 동물원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 한 마리. 삐쩍 말라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답지 않게 힘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관리를 언제 해줬는지 모를 정도로 털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고요. 상처를 입어서 옆구리가 심하게 팬 고양이도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보다 못한 환경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김해시청 게시판에 동물학대라며 동물원을 폐쇄해달라는 민원글을 앞다퉈서 올렸습니다. 김해시청은 답변을 통해 해당 동물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시 역시도 동물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위촉 수의사와 함께 매달 지도와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의 우려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지난달 점검에서도 동물들에게 건강상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해시는 아무 대안 없이 동물원을 폐쇄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동물원 측에 동물 이전 등 여러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동물 입장에서는 동물원 자체가 감옥이나 다름없는 공간일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제대로 관리도 못 받는 동물들. 이 동물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이들도 감정이 있고 고통이라는 것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최소한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침팬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소방관이 다가가자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나무 위로 달아납니다. 대구 달성공원에서 침팬지 암수 한 쌍이 우리를 탈출한 건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사육장을 청소하던 직원을 밀치고 도망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20분 만에 암컷 알렉스를 포획했습니다. 하지만 수컷 루디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구조요원들과 대치했습니다. 내식 청소하는 중에 이게 사육사를 밀치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은 유인을 해서 다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갔고 수컷도 이제 사육장 안으로 거의 들어가다가 갑자기 또 그 사육사를 물고는 이제 또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 과정에 사육사 46살 A씨가 팔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관람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결국 공원 외부 탈출을 우려한 구조당국이 마취총을 쏴 루디를 제압했습니다. 네, 순놈이 이게 성질이 좀 포악하다하네요. 순놈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공원 내에 뭐 벤치 쪽에 숨어 있다가 뭐 나무 타고 올라갔다가. 하지만 루디는 오후 1시 반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폐사했습니다. 침팬지는 맹수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달성공원은 침팬지의 정확한 탈출 경로를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온통 철창으로 막힌 우리 안이 텅 비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고기가 나뒹굴고 곳곳에 누런 털이 남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7시 20분쯤입니다. 관리인이 우리를 청소하려고 열었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서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를 탈출한 사자는 농장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만에 사살됐습니다. 주변 민가로 도망치거나 숨어버릴 우려에 마취보다는 사살을 택했습니다. 마취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멀리 달아날 수도 있고 민가에 갈 수도 있으니까 사살을 하자 이런 결론을 저희들은 엽사들 확답을 받고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고령군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빨리 그 주민들 대피 좀 시켜달라 하더라고. 그리고 주민들 방송해가 빨리 집에 나오지 말고 저 옛날에 키우는 건 알았지만은 다른 놈은 어떡하네. 전부 다 놀라지. 사살된 사자는 환경부가 등록해 관리하고 있었고 지방환경청이 해마다 점검도 해왔습니다. 목장 주인은 1년 전 목장을 인수했는데 그때부터 사자가 있었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있는 거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저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사자 사체는 고령군청에 인계됐고 환경청은 사육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농장주와 관리인 등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할 근거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이 결국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남아있는 동물들이 굶주릴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의 동물단체가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동물학대 방지 연합 김혜라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바람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맹수에게 갈비뼈 사자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김해 부경동물원에 있었었는데 지난 12일부터 이 동물원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은 지역의 유명 명소였다고 하는데 왜 문을 닫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환경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지금 동물들이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예.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재정난이 심해서 환경 개선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사자 영상이 저희가 공개를 한 거였거든요. 예. 이 사자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많은 시민들이 분노에 차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셨고 지자체에 그로 인해서 여론 때문에 일단 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갔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동물원을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고요. 예. 그렇게 되자 결국에는 견디지 못한 대표가 이제 운영 중단을 하게 된 거죠. 바람이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하셨고 또 저희 제작진에게 사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6월부터 촬영해 온 부경동물원의 영상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봤는데 네. 동물들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저희가 갔을 당시에는 정말 동물들이 많이 말라있던 상태였고 그 우리 안에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좁은 우리였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또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이주기 체험하는 곳은 사실 대부분 먹이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람객들이 왔을 때 좀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염소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등도 그렇고. 예. 등하고 가죽이 좀 이렇게 붙은 것 같죠. 그리고 뭐 바람이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다들 마른 상태였고 사실 거의 미동이 없이 움직임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 털을 자르지 않아서 너무 길러가지고 털이 엉켜 있고 눈이 다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양은 털 관리가 언제 됐는지도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붙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내주신 영상들을 보면 공통점이 동물들이 참 앙상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의 존재를 또 처음 알게 됐을 때 당시 바람이의 상태는 어땠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 영상이 나왔었던 걸 다들 보셨겠지만 예. 굉장히 말라 있었고요. 완전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거의 뭐 움직임 없이 가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장기침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계속 뭐 걸을 때라고는 움직임이 있을 때라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먹이를 주면 그때서 이제 일어나서 겨우 먹이 받아 먹고 예.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후 비교 사진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6월에 있을 때 부경동물원에서 생활할 당시의 바람이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갈비뼈며 뭐 근육이며 다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데 7월 19일 한 달 뒤에 찍은 청주동물원의 사진을 보니까 드러났던 갈비뼈는 이제 거의 없이 어느 정도 좀 살이 채워진 모습이에요. 바람이가 요즘 청주동물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태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청주동물원에서 이제 간간히 이런 소식을 보내오거든요. 바람이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살도 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흙을 밟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밥도 지금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주 만에 살이 오른 바람이의 영상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 짚어보듯이 부경동물원에는 또 다른 동물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바람이가 머물던 그 좁은 우리 안에는 바람이의 딸이 또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바람이하고 그때 말은 이렇게 청주동물원으로 이관이 돼서 사실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됐지만은 예. 거기에 남아있는 아직 5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원래 바람이가 있던 그 우리에 바람이의 딸인 사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람이를 보내고 바람이가 그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직 동물원 측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바람이의 딸이 아빠인 바람이가 머물던 우리에 지금 앉아있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경동물원의 대표는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 운영 중단의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관람객이 줄면서 입장료 수입도 줄고 뭐 여러 가지 재정난을 겪고 있었지만 문을 닫게 된 것은 여론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부경동물원이 희생양이 됐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맞기는 맞는 말인데요. 예. 사실 저희가 이게 바람이가 가고 난 이후에도 이 동물원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열악한 환경을 보고 다시 계속 민원을 넣는 상황에서 예. 지금 그 딸 사자가 다시 그 우리로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또 전한 시민들이 굉장히 또 민원을 많이 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운영 중단, 동물원 그 폐쇄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원 대표가 이런 여론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운영 중단을 선언한 걸로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남아있는 50여 마리의 동물들의 거주와 식사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마땅한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폐쇄하는 게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게 돼요. 부산 동물학대 방지 연합에서 다음 주에 부경동물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운영 중단이 됐다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 가장 먼저 동물원 측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그 통화를 하면서 그 사료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예. 운영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재정난이 심한데 이렇게 운영 중단까지 하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 이 사료 문제가 급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안 그렇죠. 그래도 뭐 계속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사료값을 충당해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물들은 죄가 없고 사실 그런 상황이고 굶게 두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민 모금을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호응이 굉장히 커서 저희가 좀 많은 금액을 모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료 지원을 해드리려고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서 이제 동물 등 상황도 한번 보고요. 근데 시민 모금을 이제 급하게나마 시작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잖아요. 시민들의 모금이 이제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많은 액수가 이어질지도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동물들이 아사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동물원으로 좀 이전을 한다거나 혹은 김해시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운영 중단이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예. 현재로는. 예. 그렇지만 이 지금 동물들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업주의 개인 소유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사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관 문제도 뭐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돈 문제라든지 이게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금방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폐원에 대한 압박은 가했지만 이렇게 폐원됐을 경우에 대한 사료라든지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떤 것도 없이 계속 폐원 압박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동물들한테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암담합니다. 저희 바람이 얘기 살펴봤고 이번에는 사순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14일입니다. 경북 고령군의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1시간여 만에 사살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순이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졌는데 민간 시설에서 이렇게 20여 년 동안 자랄 수 있었던 게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나라 동물원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민간 동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동물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그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저희도 이런 북영동물원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지 잘 몰랐고 사순이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지금 관리 감독이 안 돼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렇군요. 사순이를 포획하지 않고 바로 사살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순이는 시멘트 그 좁은 우리에 갇혀 있다가 뜨거운 여름에 그늘을 찾아서 잠시 흙바닥에 몸을 뉘인 것뿐인데 마취총이 아니라 사살을 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부 매뉴얼 보니까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왜 사살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살한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물론 환경부 매뉴얼에도 이제 우리에 돌아가는 걸 1순위로 두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인명피해 가능성을 봐서 이제 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되게 순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끼 때부터 사람에 의해서 길러져서 사람하고도 이렇게 많이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예. 꼭 이렇게 사살을 했어야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면서 좀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또 이런 결론이 됐고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인명피해가 그러니까 근처에 민가도 있고 캠핑장도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또 부각하는 입장도 있어서요. 저희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사순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동물들이 뭐 보호시설이나 동물원 등에서 잇따라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난 3월에는 뭐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하기도 했고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면서 일부 동물단체에서는 생추월이라고 해서 보호시설로 전환해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동물단체에서는 사실 동물원 자체를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없는 동물원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동물이 이제 탈출하고 죽어나가고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경우에는 동물원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생추월이라고 해서 아마 세렝게티 국립공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동물들이 본성대로 자연 습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자연 시설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정말 자연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호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추어리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이제는 뭐 야생에 함부로 방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생추어리를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이 동물들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제는 남은 생을 좀 더 자기 습성에 맞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최대의 지금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져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동물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동물학대 방지연합 김혜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